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의 고비는 넘겼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토요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포항에는 18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영덕은 222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에 든 곳도 있는데요. 오전에 또다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려진 특보 현황 보시면 포항에는 조금 전에 호우경보가 해제됐고요. 지금은 경주와 함께 강풍주의보만 나와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0에서 250mm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강한 비바람이 함께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내리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또다시 비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 최대 최고 사찰인 경주 황룡사 남쪽에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상당한 크기의 광장이 확인됐습니다. 노 왕궁을 새로 짓기 위해 습지를 2m 정도로 흙을 메워 대지를 조성한 유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 호국 사찰로 불국사보다 8배나 큰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황룡사. 남쪽 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 대규모 광장이 확인됐습니다. 남북으로 50m, 동서로 현재 확인된 것은 280m지만 동궁과 월지까지 500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에는 도로와 같은 구조로 냇돌과 자갈, 마사토 등을 깔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보다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은 이러한 예는 동아시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예입니다. 또 드러난 광장처럼 동서 방향으로 최대 폭 20m, 평균 높이 2m 정도로 성토된 유구도 확인됐습니다. 성토층이 이처럼 넓게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 왕궁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삼국사기 진흥왕 14년조에 나오는 그 신궁축조에 의한 토목공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광장 남쪽에는 주거구역이 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길게 조성한 담장도 나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황룡사 북편과 서편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 황룡사와 주변의 도시 유적 구조도 더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40, 50대들은 어린 시절 로봇 태권브이가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며 박수를 친 추억이 있을 텐데요. 태권브이를 탄생시킨 김청기 감독이 어제 포항을 찾아 포항제철소 안에 태권브이를 소재로 한 세계적인 로봇 테마파크를 짓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애니메이션 태권브이. 1976년 7월 24일에 최초로 개봉해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철강도시 포항에서 동해에서 만나는 태권브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태권브이를 탄생시킨 김청기 감독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감독은 김청기 감독이 상상한 로봇 동산 스케치를 공개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태권브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로봇 테마파크를 짓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포항제철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또 세계적으로 큰 제철소고 그 안에 저런 테마파크를 거기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강철 합금 로봇 태권브이는 포스코 용광로에서 만든 철로 탄생한 데다 실제 가동 중인 제철소에
로봇 테마파크를 세우면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로봇관이지만은 우주관이라든가 하나의 미래 어떤 그 SF적인 그런 미래관 같은 거 그런 걸 간접 체험하면서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 만드는 나한테는 뭐 소망이지. 포항 태권브이 전시회에선 젊은 작가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태권브이 피규어와 귀한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엉뚱산수화는 전통 산수화와 태권브이가 결합된 그림으로 김청기 감독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옛날의 태권브이가 단순한 추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대에도 우리들에게 거대한 작품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로봇 태권브이의 최초 개봉일인 7월 24일을 태권브이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청기 감독은 현재 경북 상주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애니메이션 부문 경북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포토홀은 전시가 끝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습니다. 철강도시 포항과 로봇 태권브이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내 최초의 해양과학 전시 교육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이 울진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체험 전시실 외에도 수심 6m의 해중 전망대도 설치돼 울진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울진군 죽변 바닷가에 자리 잡은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축구장 15개 면적에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 전시교육기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393m의 해상 보행교를 따라 바다로 나가면 수심 6m의 해중 전망대와 연결됩니다. 울진의 바닷속 생태계를 살아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바다의 역사와 자연환경 외에도 해양 생물과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를 첨단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D 입체 영상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험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과학관에 와서 바다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 바다를 개척하여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시관 바로 옆에는 5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도 갖춰져 합숙 교육도 가능합니다. 해양과학관을 유치한 울진군은 인근의 관광시설과 연계해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변의 해안 레일바이크하고 그다음에 왕비천의 케이블카 이것을 같이 성유굴과 모든 것을 한 군데 묶어서 하나의 관광 패키지화를 하면은 1박 2일의 관광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은 바다의 날인 오는 31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지역 실행기구와 공동으로 오늘 경주에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제 전체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지역의 상황 등을 감안해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포항 시내버스가 2008년 이후 12년 만인 내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개편에 따라 현재 하루 995회인 도심 지역 운행 횟수가 1,323회로 늘어나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15분으로 현재보다 10여 분 앞당겨집니다. 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았거나 운행 횟수가 적었던 한동대와 용흥동, 호미곶, 초곡지구가 도심 운행 권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중형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관광지인 보경사와 구룡포, 호미반도 둘레길, 5호사 노선도 신설되거나 증편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농촌에까지 불어닥쳤습니다. 농촌에선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일손을 보탰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작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32,000제곱미터 만여 평의 밭에 상추와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임병철 씨.
비가 자주 오면서 상추 수확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큰 걱정입니다. 특히 고추 수확철인 이맘때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식구들 2명이서 아니면 뭐 친척들 와갖고 3명이서 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채소를 재배하는 또 다른 농민. 일손이 없어 혼자서 일하다 보니 수확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 시기에 외국 인력이 있으면 따버리는데 없으니까 놔둬야지요. 딸 방법도 없고 혼자 따봐야 뭐 몇 개 딴다고. 그러면 또 따가 버리고. 그동안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출입국을 강화해서 계절 근로자 입국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법무부의 개정된 지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대도시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농가와 연결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농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우리 군의 모든 장병들이 쓸 전투용 안경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입찰에 참가한 대구의 한 안경업체가 납품 실적을 조작해 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입찰 심사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방사청은 서류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하는 전투용 안경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중 각종 비산먼지나 파편, 레이저 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하반기부터 모든 장병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이 제시한 기준 가격은 96억 원 상당, 80억 5천여만 원을 써낸 대구의 A 안경업체가 최저가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납품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1월 8억 원 이상의 고글 안경을 납품했다는 실적 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A 업체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고글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없죠. 판매한 적이 있어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죠. 일반 안경을 납품한 내역을 고글로 품목만 바꿔 서류를 조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글을 제대로 다 적어줬다네. 납품했는 게 고글을 납품했는 거죠. 서류가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내가 잃어볼 때 우리 말고 전 거래처 다 어떤 뭘 바꿨겠지.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 상태, 기술 능력, 납품 경험 등을 평가해서 적격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냈더라도 적격 점수가 충족돼야 최종 낙찰받을 수 있는데 A 업체는 이 점수를 맞추기 위해 없는 납품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납품한 실적이 없다는 거는 이제 곱게 공론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명백하게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A 업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낙찰받았고 관련 의혹은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품 실적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사청은 심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의 한 식품업체가 납품 실적을 조작해 군납 입찰을 따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방사청의 허술한 심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한울원전 1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6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법정 검사와 연료 교체, 발전 설비 점검과 정비 등을 하게 됩니다. 이달 초 개장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에 지금까지 13,000여 명이 방문해 하루 평균 700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피천 케이블카는 152억 원이 투입돼 근남면 엑스포공원에서 해맞이 공원까지 715m 구간에 설치됐고 울진군은 외지 방문객이 7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3대 섬유 관련 전문 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경영 위기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사회가 연구원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승인해줘 경매에 넘어갈 위기를 넘기나 했더니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심각한 재정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선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숨진 직원의 산재 위로금 1억 4천만 원, 밀린 4대 보험과 각종 세금 등 3억여 원입니다. 이사회는 진통 끝에 연구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 5억 원을 받기로 의결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산재 위로금 1억 4천만 원만 대출하라는 겁니다. 연구원 건물 경매 사태는 막겠다면서도 경영 위기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태는 더 꼬였습니다. 담보 대출금 조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이사회 소집 공고는 일주일 걸리는데 경매 날짜는 29일로 기한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자부가 이사회가 통과시킨 5억 원 대출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연구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납한 세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사업 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재보상금 외에 그 나머지 예산까지 대출을 하지 않으면 8월부터 아예 기관 운영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현장 상황 정말 모른다. 연구원 재정난의 원인과 근본 대책 등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연구원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연구원의 체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원 측은 자구책을 총동원해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의 전문 연구 기관들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운영 구조가 연결 끊겨버렸고 경쟁 관수가 바뀌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밑바닥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져 버립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위기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합리성을 위한 통폐합을 통해 정부 출연 기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당사자인 연구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포항의과대학 설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풍력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경북도 환동해 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소 추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산사태 위험 등으로 당초 허가가 나지 않았던 마을 인근 3곳 등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허가 관청인 경북도의 무리한 결정이었으며 변경 신청은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사태 위험과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경주시의 의견을 토대로 변경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적인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관내 모든 정수시설의 소독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정수지와 배수지, 공기배출구에 방충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고 모래 여과지 역세척을 1일 2회로 늘리는 등 유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정수장 8곳과 배수지 10곳, 상수관로, 수용과 저수조 등 수도시설 전반을 긴급 점검을 한 결과 수돗물의 유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사과와 포도, 딸기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9가지 농산물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지정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교수들과 전문 농업인 등 300여 명으로 산학협력단을 꾸려 생산에서부터 포장 유통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물별 종합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참외 선박 수출을 위한 포장 기술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포항에는 18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영덕은 222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에 든 곳도 있는데요. 오전에 또다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려진 특보 현황 보시면 포항에는 조금 전에 호우경보가 해제됐고요. 지금은 경주와 함께 강풍주의보만 나와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0에서 250mm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강한 비바람이 함께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내리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또다시 비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